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 6일 만에 50만 돌파. 침착맨, 배성재. 셀럽 관람 인증.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 6일 만에 50만 돌파. 침착맨, 배성재, 셀럽 관람 인증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다 보니까 요즘 베텐에서 슬램덩크 얘기를 워낙 많이 했었고 저랑 침착맨이랑 주우민 작가랑 이종범 작가랑 같이 4명이서 백호 군단으로 이제 보러 갔었는데 오늘로 이제 개봉 6일차 누적 관객이 50만이거든요. 근데 체감은 1000만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3040이 많이 본 거죠. 저도 제 주변인들이 워낙 많이 봐서 다 본 것 같이 느꼈습니다. 아바타보다 더 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3040 부모랑 자식이 함께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 분들이 하도 이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체감이 더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셀럽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침착맨, 주펄 작가, 이종범 작가 말고도 가수 하하씨, 배우 이청아씨, 김풍씨 등등 슬램덩크 만화책을 안 보고 이제 화제성 때문에 보는 분들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그 느낌이. 그 느낌은 이제 저는 평생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만화책을 안 봤어도 재밌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만화로 농구 용어를 배운 우리 세대와 다르게 농구 용어가 좀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고 리바운드 자체가 뭔지 몰랐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슬램덩크의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또 제가 언제까지 계속 언급할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영화 토크로 밤샘이 가능한 영자랄 두 남자 저랑 이종범 작가가 진행하는 영화 코너 찐해타운 날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귓구멍 쉴 틈 없는 영화 토크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영화 속 월드컵까지 풍성한 영화 토크 푹푹 쪄보겠습니다. 털동진 작가 나와 있고요. 토크할 게 많아서 오늘은 프리선언 없이 바로 코너 갑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견 많이 해주세요. 베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자랄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어떤 주제에 어떤 누구와도 밤샘 토크가 가능한 투머치 토커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슬램덩크 얘기 많이 나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그 얘기밖에 안 나오죠. 요즘 저도 입만 열면 슬램덩크 얘기하고 나 봤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네. 지난주에 이종범 작가랑 같이 슬램덩크를 보고 네.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침착맨이랑 주펄 작가랑 넷이서 이제 보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일주일 흘렀는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때가 아직도 한 어제 그저께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강렬했습니다. 아주 강렬했죠. 예. 본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안 본 사람한테 영업하고 이게 딱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 얘기해도 스포일러하면 안 되니까. 체감은 500만인데 50만이 들었다고 하니까 전 1000만 본 줄 알았어요. 본 사람들이 엄청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예. 체감 1000만입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에 근데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패키지 여행 상품 슬램덩크 성지순례 여행 제안서를 받으셨다. 예, 갑자기 그리고 메일이 인플루언서로 왔어요. 같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죠. 메일이 왔어요. 여기가 거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슬램덩크 작품에 등장하는 장면, 가마쿠라 그쪽이죠. 예. 거기에 그 만화에 나왔던 곳만 찍고 다니는 여행 패키지를 설계를 했는데 이제 만화가랑 같이 가는 어떤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제안이 왔어요. 예. 보면은 저도 이제 반가운 성지들이 많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쉽게도 저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런 재미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오. 뭐 남의 돈으로 여행 가는 거 자체는 좋죠. 예. 약간 그런 여행 상품들이 요즘 많죠. 뭐 그러니까요. 여기 박문성 해설위원은 이제 축구 보러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고 축구도 보고 이럴 때 약간
토크를 좀 해주는 네네네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 여기는 강백호가 능남전 다 끝나고 집에 쓸쓸히 돌아가던 그 철길 건널목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거나 네네.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은데 음. 뭐 저는 뭐 이 여행을 또 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또 일정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아쉽게도 못 가겠지만 그런 제안들이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때 다들 못 갔던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각종 여행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인이 일본을 소개하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라니. 그죠. 그런 약간 것이 있고. 그 무슨 모 그 순두부 그거랑 비슷하죠. 끔찍한 혼종. 대타 게스트 못 불러서 아쉽다고 하신 분 있고요. 틈만 나오면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죠. 예. 자, 아무튼 뭐 저도 굉장히 궁금한 풍경이긴 한데 어떻게 어쨌든 그런 게 오면 가실 거예요? 전 시간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프리하고 휴가도 못 갔어요. 그러게 못 예. 가시네.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나중에 MT 같은 경우는 1박 2일 정도로 네. 한번 어디든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 타운. 지난주에 은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근 좋더라고요. 호두랑 마루랑님 코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용이 공감 가고 듣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한번.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는 포레스트 검프였고 네네. 오늘은 말죽거리 잔혹사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안 본 분들이 이제 몰입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봤을 것 같은 영화를 고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를 할 만한 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을 합니다. 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명장면에 대한 토크를 하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영화 속 주인공 월드컵 아니면 먹방 월드컵 아니면 명대사 월드컵 등등 다양한 1위 뽑기도 해볼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룰 영화 공개해 주시죠. 바로 2004년에 개봉한 영화지요. 말줄거리 잔혹사입니다. 베텐 텐스타그램 공지글 포스터에 얼굴 합성하는 거 베디랑 종범 작가님도 알고 있나요? 네. 청취자보다 작가님들이 먼저 고소장 받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스타 인더 폰드님이 보내셨는데 네네. 이야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능 낭비 값. 그러니까 이게 한가인님한테 이제 외람되게 합성했으면은 굉장히 욕먹었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합성했으면 고소장에 들어갈 수 있죠. 한가인 씨는 그대로 있고 저랑 이종범 작가만 합성해서 들어가니까 약간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전문용어로 만만한 사람만 팬다죠. 예. 뭘 안 할 사람들만 합성해놓고 자기는 쏙 빠졌어요. 잠깐. 이게 근데 원래 1978년 우리들의 학원 액션 로망이었었나요? 그러니까 몇 년도였지? 2004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예. 19년 됐으면 19년. 자,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유화 감독의 영화입니다. 권상우, 이정진, 한가인, 이종혁 등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작품인데 배경이 1978년입니다. 진짜 7, 8이네. 네, 7, 8. 그러니까 이게 유신 말기죠. 예. 저 태어나기 직전인데 강남 말죽거리로 이사를 간 순진한 모범생 현수, 그러니까 권상우 배우가 분한 현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학교 정문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일단 전학생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곳의 싸움장, 그 유명한 학교에서 싸움으로 짱을 먹고 있는 우식이, 이 우식이 이제 이정진 배우가 이정진 분한 씨. 우식이랑 친구가 되고 또 이제 한가인 씨가 분한 그 은주 여학생 은주를 짝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온갖 여러 가지 성장기죠. 한 남학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한 내성적인 남학생의 성장기를 다룬 네네.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에 나왔는데 당시에 311만 5천여 명의 관객 꽤 흥행한 거고요. 상당했죠. 흥행뿐만 아니라 네. 이게 워낙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밈 생성기였어요. 예. 그리고 권상우, 이정진, 한가인, 이종혁 네 배우가 지금 20년 가까이 여전히 그렇죠. 이 말죽거리 잔혹사의 장면들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그 최후의 승자 햄버거 예. 햄버거 형님이 계시고. 햄버거 형님도 있고 그죠. 거의 최후의 예. 승자. 이게 2001년에 개봉했던 친구에 이어서 가장 성공한 청춘 복고 영화. 그렇습니다. 예. 청춘 복고 영화가 지금 친구는 복고 영화인데 청춘을 붙이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후에 이 청춘 복고 영화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바람도 있었고 뭐 요즘으로 보면은 뭐 써니까지도 그렇죠. 그 시절을 추억한다. 요걸로 보면은 이제 요 말죽거리 잔혹사가 굉장히 앞면에 서 있는 영화고 예. 우리가 흔히 그 권상우 배우를 몸짱으로 기억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 영화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부터 우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뭔가 그 거의 체감은 한 1,500만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300만 정도였다. 네. 예. 사실은 뭐 그때 시기로 환산하면 얼추 7, 800만 정도로 될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을 말죽거리 잔혹사 이렇게 딱 봤을 때 말죽거리라는 거 아셨어요? 알았죠. 네. 말죽거리는 원래 그 근대 있잖아요. 근대. 예. 예를 들면 뭐 모던 보이 시절 있잖아요. 예. 경성 시절. 그때를 다룬 영화, 무슨 만화 뭐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말죽거리.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어렸을 때 네. 그 집안일을 해주시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을 저희 부모님이 말죽거리 아주머니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서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양재동 쪽이었던 거예요. 양재동 그 근처 고1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죽거리 아주머니라고 그래가지고 말죽거리가 뭐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 예전에는 이제 한양으로 오다가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 그쪽이 양재쯤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휴게소요. 예. 그 주유소 같이 말에게 만남의 죽 먹여야 광장. 되니까. 만남의 그죠? 광장. 만남의 광장이죠. 거기서 예. 우동 하나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승용 말에다가 뭐 먹여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말죽거리 그래서 그냥 약간 친근하게 들었는데 네네네. 그냥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영화로 나왔을 때 이게 추억의 용어구나. 그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추억이고. 예. 사실 요때가 또 이 말죽거리나 요 시절 78년 요때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별명을 그렇게 짓는 것이 유행했던 그런 때잖아요. 뭡니까? 허리케인 박 이런 거 그 유명한 거 있죠. 허리케인 박.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영화. 자, 아무튼 이 유화 감독의 어떤 복고 이 영화 만들기가 굉장히 이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는 그 오프닝에서 나오는 나레이션을 저희 가장 강렬했어요. 강남 땅값이 뛸 것을 예상한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사를 왔다. 그 엄마는 대단하다. 최후의 승자는 결국은 주인공 현수 엄마. 거기서 유화 감독님의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늦지 않았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포레스트 검프 땡플 주식 그럼요. 그거를 94년에 영화에 나왔을 때 그때 샀어도. 그걸 보면서 야 댄중이 투자 잘했네 했지만 그때만 샀어도 그럼요. 2004년에 말죽거리를 샀더라면 아이고야 거기 이사 갔으면 뭐 지금 놀았죠. 지금도 근데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말죽거리 잔혹사 명장면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말죽거리 잔옥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저는 버스에서의 은주 모습 한가인 배우죠. 너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가인 씨의 리즈 시절 미모가 뿜뿜하는 장면이죠. 그지만 영화 속 최고의 빌런 역시 은주라고 생각합니다. 현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식과 함께 가출해버린 은주. 그 첫 장면 처음 이제 버스 타고 통학하는 곳에서 만난 딱 이렇게 혼자서 발견하는 장면인데 그 유화 감독님 말도 그렇고 이 영화 안에 나오는데 올리비아 하세 아시죠? 그렇죠. 예전 원조 로미오와 줄리엣. 네. 그 올리비아 하세 같은 배우가 누굴까를 고민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한가인이란 배우의 그 모습이 네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흥을 주잖아요. 그냥 혼자서 약간 배경하고 합성돼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되게 리얼한데 못한 게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옆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관객들이 설득되는 그 느낌. 그렇죠. 오 이러면서 거기서 보면서 제가 그 권상우 배우님이 예. 그 한가인 씨가 두 번째로 마주칠 때 네네. 둘이서 이제 엮이는 장면이 뭐냐면 그 불량한 학생들이 한가인 씨가 은주의 가방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뺐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가가지고 저 형 돌려줘요. 그 가방 돌려줘요. 이 장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야 나도 저 상황에서 저런 분위기면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예. 나도 모르게 맞겠다. 근데 그 다음에 수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정진 씨가 나와가지고 그죠. 딱 하면서 그 영화에 드롭킥. 그 남자 관객들이 보던 그 가슴에 불이 확 붙죠. 그죠. 이 영화 재밌다. 그 버스 손잡이 예. 다 잡고 날라차게 하는 거. 이 영화 액션 쾌감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이 뛰어가고. 결국은 예. 싸움 붙인 건 현수인데 우식이가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두 주인공급 캐릭터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죠. 예, 은주를 놓고 채팅창에 연정우는 세금 2배로 내라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럼 다음은요. 네, 그다음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명장면으로 영화 치트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의 신 스틸러는 단연코 영어 쌤이죠. 예의가 삐두름하다. 뭐 등등등 뭐 이렇게 각종 문법들을 앞 글자만 떼서 설명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타짜의 예림이로도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이분 뭐 요때 당시엔 좀 이제 젊은 느낌이 나셨을
젊었었고. 그죠. 예. 이때는 모든 배우가 젊어요. 그 권상우 배우님 아빠였고 태권도 도장하시는 분이 천호진 배우님이신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젊으세요 이때가 또. 근데 요 영어 수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 문철마삼 방법론의 원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기억을 시키는 암기법. 기적의 암기법. 문철마삼 시리즈다. 예. 이건 어쨌든 뭐 영화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이 선정적인 용어기 때문에 못합니다.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의가 삐뚤으면 할 수 있죠. 예. 예정 의무 투부정사 비투루트 그거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의가 비투루트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기억나죠? 문법 영어 자체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 외우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장난하는 걸로 예. 배우잖아요. 잘못된 어떤 영어 교육도 이때 느껴지죠. 그 침착맨님이 일본어 외우듯이 편지는 누가 쓰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배우는 그- 이분이 여기 캡처 화면을 보셨는데 이게 또 말죽거리 잔혹사가 EBS를 통해서 재방송되던 때라서 그런지 전설의 암기법. 이게 특이하네요. 말죽거리 잔혹사인데 우상단에 EBS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예. 끔찍한 혼종인데요. 인강 보는 것 같네요. 자, 네. 그리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김인권님이 연기한 찍새님의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강물 라면님께서 저는 찍새 역의 김인권 씨 연기가 생각나요. 우식이나 종훈이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약한 애들 괴롭히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는 빌런. 우식이 앞에서 눈 아래로 깔면서 분분하던 얼굴 너무 웃겼어요. 김인권 배우님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인데 예. 여기서도 정말 그 뭐 속이 끓는 어떻게 보면은 이군 파이터 연기 정말 끝내줬죠. 야, 이때 이정진 씨의 그 일진 포스, 싸움장 포스와 김인권 씨의 그 뭔가 그 우리가 학창 시절을 봤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 연장 쓰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꼭 반에 한 명씩. 이게 전투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맞아요. 결기가 강해가지고. 그죠. 주변에 있는 볼펜, 뭐 샤프 아니면 뭐 진짜 뭐 많이 나가면 창문 빼는 친구도 있었고. 굳이 가르자면 예. 맥가이버 스타일로 그렇죠. 전투를 전개하는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빗자루 같은 거 들고 가지고 뭔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 본인의 전투력을 보완하는. 호모 에렉투스 예. 양손을 쓴다 예.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굉장히 그 1년 유급하신 분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그래서 역할이. 보통 어느 정도 어중간한 전투력이 내가 전투력 쟤보단 높지만 네.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류하는 스타일이 전형적인 자, 반에 한 명씩 있는 김인권 씨 스타일. 저거 다 템빨이야 템빨. 너무 소화 잘했죠. 그렇죠. 자, 채팅창에 이정재가 아니고 이정진이에요. 이정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예, 이정진 씨.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말죽거리 잔혹사 명장면 토크 계속해볼까요? 네. 히어로즈님께서 뽑아주신 명장면입니다. 네. 3학년 선배들이 찾아와서 우식이와 현수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그거죠. 그 우식이와 현수가 한가인 씨 은주 데리고 도망가고 어떤 것 때문에 안갚바로 왔을 때 네네. 그때 우식이 대 다수로 3학년 교실에서 패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네네. 우식이가 전혀 안 밀리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교실 천장에서 형광등을 뽑아 들고는 다 덤벼 하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요 형광등 뽑는 장면이 이제 요 계보의 어떻게 보면 뒤쪽의 명장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또 셀프 패러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갑자기 아이템전으로 넘어가는데 예. 안 뽑힙니다. 잘. 이 근데 유아 감독님이 이제 그 실제로 모티브가 됐던 뭐 서초동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다니시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은주 학교는 또 그 근처에 있는 여고를 모델로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을 겪은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싸움 장면들 연출을 했어요. 맞습니다. 진짜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막싸움 같지만 은근 그 안에서 이 길거리 파이트가 살아있는 진짜 리얼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죠. 흐름이 너무나 좋고. 그렇습니다. 그 보셨어요? 거기서 카메라는 예. 3학년들 여러 명하고 막 싸우는 그 우식이 이정진 배우가 이 화면의 가운데 있지만 예. 교실 뒤쪽에 보시면은
권상은 배우가 제 뒤쪽에 있잖아요. 예. 은근히 거기서 한 3명 4명을 상대로 되게 은근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쭈구리 표정이긴 하지만 뭔가 하려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탱킹을 잘해요. 거기서 한 4명인가 3명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게 뒤에 나오는데 다시 보면 야 저기서 외롭게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카메라가 안 잡아주지만 고독하지만 잘 싸우고 있다. 예. 제 주인공인데. 처음에 이제 3학년들한테 이제 가슴팍을 계속 맞고 그쵸. 뻑뻑 맞다가 이정진 배우가 조금씩 콧잔등이 이제 일그러지다가 그쵸. 이제 결국 시작하죠. 그렇죠. 예. 자 다음은요. 다음 장면은 이 장면은 정말 모두가 다 떠올릴 장면입니다. 초콜릿은 맛있어님께서 현수가 우식이 대신 드디어 복수를 하려고 쌍절곤으로 이 소룡 수련을 합니다. 그때 권상우 씨 몸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몸이 그렇게 좋은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요 때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 이소룡 특유의 그 복근 운동 아시죠? 예. 윗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랫몸을 일으키는 아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그 드래곤 플라이였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이때 이거 보고 몸 만들었던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죠. 예. 멋있는 몸,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몸의 어떤 대명사가 됐던 몸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때 하는 행동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멋있는 행동, 대사 연습 치는 장면. 누구에게 들키면 절대 안 되는 장면이죠. 네네. 자 다음은요. 다음 장면은 이것도 뭐 모두가 고를 장면입니다. 햄벅님께서 햄벅님 본인 아니겠죠? 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당으로 따라와. 그 장면 아시죠? 원래 대상은 옥상으로 올라와인데 옥당으로 따다와로 변질돼서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많이 했죠. 예. 이 대사를 칠 때 이종혁 배우가 분한 종훈 뒤에 있던 덩치 큰 사람이 바로 조진웅 배우라는 것이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요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예. 조진웅 배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실 이종혁 씨의 그 포스 네. 몇 번 계속 권상우 씨에게 계속 스트레스로 게이지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결국 이제 햄버기 두들겨 맞는 순간. 그렇죠. 그 순간. 예. 그 순간 갑자기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예. 너무 웃겼어요. 자. 그리고 뭐 조진웅 씨가 이제 뭔가 이종혁 씨의 그 따까리 포지션. 그죠. 예. 그 뒤에서 어깨 아니면 그렇죠. 오른팔 1인자. 세컨드 포지션. 그죠. 예. 이 장면도 굉장히 많은 밈을 만들었던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의 기폭제인데 이 우유 던진 놈 밈이 또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우유 던진 놈 장면 때문에 바로 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치타라는 별명의 하구가 던진 쏘아올린 작은 우유팩이 엔딩 씬을 만들어주죠. 예. 아. 자, 다음은요. 다음 장면은 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9011 이사님께서 현수와 종훈이의 옥상 결투신이 단연코 명장면이죠. 뒤에 다른 학생들을 줄줄이 달고 비장하게 옥상으로 향해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마구잡이식 싸움을 했습니다. 오히려 리얼했어요. 요 마지막 장면은 해외에서 진짜 유명합니다. 그 브루스 리 팬들과 깡패들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클립으로 올라간 게 엄청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영화가 해외 팬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렇죠. 네. 아 근데 너무 명장면이라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액션 연출이 잘 됐을까? 약간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하다가 권상우 씨가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 기준이긴 하지만 네네. 남학생들이 뭔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상상했었는데 다들 상상하죠. 예, 다들 상상만으로 끝나고 이게 현실로 그 스크린 위에 올라가고 그 상상하면서 혼자서 예. 이렇게 어깨 움찔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머릿속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혼자. 뭔가 학창 시절에 눌렸던 그것들의 그 폭력에 저항을 확실하게 못했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억들.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어떤 그렇죠. 장면. 물론 이제 그 연장을 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 1대 다의 싸움이기도 했고 근데 예. 1대 4 넘어가면 아이템전 가능합니다. 가능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중간에 이제 결국은 처절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조진웅 씨가 이제 도와주고 네. 그러다가 점점 1대 다에서 안 되겠구나 네.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끝까지 끌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와 17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런 종류의 엔딩이 아까 얘기한 싸움의 기술에서도 나오는데 보통은 되게 통쾌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죽거리 자노스에서는 좀 약간 처연합니다. 슬프고. 슬픈 음악에도 깔려요. 맞아요. 중간에. 네, 맞아요. 우리는 그 시절에 왜 한 번도 욱하지 못했었는가 이런 의문부도 던지고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이라면 보일 수 있는 게 이때 권상우님이 쓰시는 요 전투에서 쓰시는
쌍절곤이 이 사제 튜닝 버전입니다. 어, 실제로 판매하는 버전을 약간 이렇게 보강한 그렇죠. 그렇죠. 검정 테이프로. 그것도 있고 예. 이 접합부를 보강한 게 보여요. 어. 그게 이제 이소룡을 좋아해서 쌍절곤을 한번 사봤다. 예. 그런 분들은 다 아는 나름의 튜닝이 있습니다. 예. 안에다가 솜을 넣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안전하게.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엄청 아팠죠. 근데 너무 아파 보였어요. 조진웅님이 한 연속으로 맞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소리도 깡깡해가지고 되게 아파 보여요. 다리 맞는 정강이 맞는 거 너무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서 그 정강이 때리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야, 명장면 제보이신 분들이 많은데 다 소화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학교 다 족구하라 그래. 그렇죠. 이소룡이는 대학 나왔냐? 잉여 인간이라 그래. 잉여 인간. 잉여 인간. 이때가 대학 못 가면 잉여 인간이야. 그렇죠. 아, 근데 저도 학생 때 봤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그러니까요. 힘들었습니다.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이었다는 거. 네. 결국 이 배경이 결국은 모두가 승자였다는 거. 이 배경에 나오는 모든 예. 사람들은 승자 패자 없이 모두가 이겼다. 이사만 안 갔으면. 그렇습니다. 자, 찐해타운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토크를 쩌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말죽거리 잔혹사 매력해 월드컵입니다.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 중에 매력해 탑 3를 골랐고요. 3파전입니다. 그중에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매력해 1위를 뽑아볼게요. 나 이거 베테랑러들한테. 아니 매력해 월드컵은 좋아요. 네. 근데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남캐를 그거부터 싫을 것 지금 같아요. 40대 남자 둘이서 채팅창에 햄버거 우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하고 싶은 캐릭터 월드컵 뭐 이런 거면 내가 지금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자. 자, 가볼까요? 말죽거리 잔혹사 매력해 후보 1번은요. 김현수입니다. 내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뛰어난 운동신경과 신체 능력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이소룡을 좋아해서 절권도와 쌍절곤을 스스로 연마하기도 하죠. 권상우 배우님이 분한 찬성 의견은요. 현수는 조용하지만 불의를 못 참는 정의로운 성격이라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현수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여자라면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한 너드미와 숨겨진 야성미,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완벽한 포인트죠. 반대 의견은요. 은주한테 대하는 걸 보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친구면 몰라도 남자친구는 싫으네요. 어허. 맞는 말입니다. 일리 있어요. 예. 자, 지금 채팅창도 이거 폐지 이유가 생겼다. 네. 왜 내가 여자라면을 왜 해야 되냐? 이거 찌네타운 반응 좋은데 왜 월드컵 예. 주제를 투표는 얼마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투표하기 너무 싫다고.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김우식입니다. 이정진 배우가 보냈죠. 내용은요. 정문고 2학년장으로 깡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저돌적인 남자입니다. 싸움을 잘하지만 아무에게나 주먹을 휘두르는 불량 청소년은 아닙니다. 약간 협객 분위기죠. 찬성 의견은요. 현수는 좀 답답한 대신 우식은 당당하고 화끈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시원시원할 것 같습니다. 은주도 우식이를 택한 거 보세요. 현수보다 우식이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배우잖아요. 아들인 우식도 끼가 있으니까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아무리 그래도 현수한테 자기 여자친구인 은주에 대해 얘기하면서 좋아하면 너 가져 라며 저급하게 말할 땐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옛날 스타일이죠. 그쵸. 예. 대표적인 그 용기 없는 캐릭터입니다. 센 척 하려다 보니까 딱 적절히 이렇게 그 사과를 해야 될 때 못하는 아하. 그런 캐릭터. 왜냐면은 그 햄버거 배우에게 자기가 야 미안해 한마디 했으면 될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염산 테러를 당할 뻔하질 않나. 아, 그렇죠. 그죠? 그 주인공 현수한테도 미안해 한마디를 못 해갖고 끝까지 꽁하다가 결국은 다 이제 그렇죠. 판을 엎어버리는 예. 용기 그 사과할 용기 하나만 장착했으면 이제 1등 신랑감인데 곡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린 치기와 자존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뭔가 퇴장도 아련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막 크게 당하고 뭔가 터덜터덜 쓸쓸하게. 이종혁 씨한테 크게 당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찔렸었죠. 네. 그 한번 찔려서 부상을 입은 채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햄버거 정찰병한테 일단 한번 그 허벅지를 당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본대가 왔기 때문에 좀 그렇죠. 밀렸죠. 염산 뿌리는 거 피하는 순발력. 그렇죠. 그런데 자, 다음요. 자 매력해 후보 3번은 차종훈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학생들을 휘어잡고 다니는 선도부장입니다. 선도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긴 하나 지위를 악용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서 빌런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종훈이는 확실히 리더십이 있어요. 농구도 잘하고 진짜 매력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만능 캐릭터 아닙니까? 남자친구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종훈이는 집도 부자입니다. 다 가진 남자예요. 부자인가요? 부자죠. 예, 유지 아들이죠. 엄마가 옵니다. 중에 옵니다. 반대 의견은요. 선도 부장으로서 불량 학생들 기강을 잡긴 하지만 폭력이 너무 잦아가지고 보기 좀 그랬어요. 근데 이 차종훈 캐릭터는 그냥 대놓고 빌런으로 디자인된 캐릭터거든요. 예. 저 약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네. 빌런임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잘 사는 집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 보통 이런 캐릭터가 예.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에서는 추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후천적 소시오패스 성향. 예. 집도 강남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마 어딘가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나 자영업자로 성공했을 예. 겁니다.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일가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정확히 적응해가지고 성공의 길을 가는 지지 않는 삶. 근데 뭔가 막판에 약간 그래도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완전한 빌런 아니구나 느꼈던 게 네. 그 병원에서. 권상우 씨 아버지가 네. 서효진 배우가 가서 무릎 꿇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어떻게 학생이 저런 걸 들고 다니고 막 계속 그러니까 깡패 이러면서. 엄마 그만해. 뭐 그만해. 예, 한마디 하죠. 아 그리고 약간 부끄러워요. 예. 아이씨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깨졌다니. 지금 우리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쟤는 멀쩡하잖아. 네네. 근데 아빠가 사과하고 있어. 거기서 약간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마 그만 좀 해. 그렇죠. 이게 나오죠. 자존심 반 뭔가 좀 약간의 동질감 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싸움은 싸움이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 인기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뭔가 나중에 펀드 매니저 됐을 것 같다고 하신 분 분명히 있는데. 펀드 매니저 할 겁니다. 예. 예. 자, 이 탑3 캐릭터 중에서 최고의 매력해 한 명은 누굴까요? 저 일단은 차종훈 캐릭터는 빼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쁜 남자 그 배정을 받기에는 예. 이미 김우식 나쁜 남자 대표 선수입니다. 캐릭터가 겹쳐요. 예. 나쁜 남자의 매력이라 그러면은 정확히 이정진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차종훈을 넣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수와 우식이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3파전인데. 그냥 오히려 햄버거 형이다. 현수 스타일이 요즘에 뭔가 인기 있는 약간 너드 스타일. 너듬이죠. 너드남. 근데 이소룡 몸이에요. 완벽하죠. 떡볶이 아줌마도 막 홀리고. 그렇죠. 예. 떡볶이 가게를 기억에 남게 해주던 캐릭터죠. 네. 은근 비참에 어울리는 캐릭터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 현수의 너드미야 몸이야말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힘숨찐 캐릭터에게 정확히 맞거든요. 예. 실제로 그 우식이랑 싸우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 밀려요. 안 밀립니다. 자, 어쨌든 남자들의 어떤 그 혈기, 피를 끓게 했던 3명의 배우들입니다. 네. 어떻게 대장님 보시기에는 현수와 우식이 너드미야 나쁜 남자 이거 모르겠는데. 한 명은 포텐이 있습니다. 저는 현수는 차종원 포텐. 배우가 좀. 좋다고요? 왜냐면 네. 대학로에서 많이 봤어요. 이미 이 말죽거리 자동차를 찍기 전에.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조용조용하면서 되게 귀여운 스타일의 배우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여기서 캐릭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되게 재수 없는 스타일의 캐릭터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나중에 그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에서 예. 스스로 자기 패러디를 합니다. 학생들 선도부장했다고. 예. 그게 요 영화의 그 배역을 그렇죠. 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죠. 신사품격 보면은 너무나 매력 있잖아요. 젠틀하고 매력 있죠. 채팅창에 옥자법으로 버거형 안 되냐고. 햄버거. 대장님이 여자였다면 이제 차종훈과 사귀었을 것이다. 뭐 여자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예. 자꾸 집중이 안 돼요. 버거형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원도 다녔다. 아니에요. 저거 자퇴한 다음 다닌 겁니다. 자퇴하고 그 막판에 자퇴한 다음에 학원 와가지고 뭐 비디오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영업하죠. 예. 어디 가도 성공할 뿐이. 사실은 진짜 성공할 사람은 버거형이에요.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죠. 어딘가에서건 자영업을 한다. 사업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우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오히려 김우식 역할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뭔가 너무 좀 저급한 용어들을 많이 써서 근데 요거는 그 영화 전부 다 그랬으니까요. 결혼을 한다면은 김현수, 하지만 연애를 한다면 김우식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보통. 근데 몰입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몰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끼리 정하죠? 저기 정하죠. 네, 저는 차종훈. 저 지금 아무런 그 의욕이 없거든요. 예. 차종훈 가죠. 차종훈 갈까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저 지금. 예. 자, 우유 던진 놈 나와. 차종훈 우승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의미가 이거 있어, 정하는 이게.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겼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신 명장면 한두 개 더 소개할까요? 아 명장면이요.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장면이 나오네요. 네네. 어디 보자. 킹받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현수가 아버지한테 대학 안 갈 거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학 못 가면 뭔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그때 잉여인간이란 유행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손창섭의 소설 잉여인간의 제목인데 이때 밈이 됐어요. 그 잉여라는 단어가 인터넷 용어가 된 게 사실은 이때부터입니다. 예. 저는 뭐 이미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고 네. 취업 직전이긴 했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공부를 안 하면 뭔가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 남는 게 있잖아요. 네. 이종범 작가처럼 수능 한 개 틀린 사람은 모르는 네. 뭔가 기대라니까요. 나는 학창 시절 12년 동안 뭔가 실패자가 되는 게 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성공한 사람 승리자가 아주 극소수고 네네. 대부분 실패감을 느끼면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죠. 한국 예. 교육의 문제. 예. 최소한의 승자를 만들어내는 구조. 예. 그래서 뭐 잉여인간 대사 나올 때 되게 뜨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난가? 그리고 저도 이제 난가?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와 나도 잉여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만 하면 잉여가 아닌가라는 어떤 죄책감을 심어줬던 바로 그 대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태권도 도장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강남에서. 맞아요. 그럼요. 강남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태권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마 줄넘기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자는 연정훈 아닐까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최종 승자. 자, 배성재 찐해타운 오늘은 말죽거리 잔혹사 함께했고요. 네. 다음 주는 영화 황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황해. 황해. 걸작이죠. 예, 그건 뭐 남친 고르기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월드컵은 해볼 겁니다. 네네네. 주말 사이 미리 보시고 텐스타그램에 공지 올라오면 댓글이나 목요일 게시판 게시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장면 보내주실 분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또 월드컵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 오늘 찐해타운 마무리는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동진의 한 줄 평. 이 영화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사이다 속에 숨겨진 근현대사, 슬픈 얘기. 하지만 저는 보면서 햄버거 형에게 사과 한마디 했으면 모든 문제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급책에게는 친절하자. 보급책에게 친절하자. 그렇죠. 보급책이죠. 신문물을 전달하는 보급책에게는 보급책. 친절해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한 줄로 끝내겠습니다. 특이한 시선이네요. 자, 어쨌든 그때 당시 선생님들한테 전 하도 맞아가지고 아, 저도요. 선생님들이 제일 미웠어요. 네. 자,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